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뉴스민이 사랑하는 정치인 허순규의 뉴스농장으로 이어갑니다. 반가운 얼굴 허순규 경북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명절 기간 동안 네. 기후 위기를 절감하면서 네. 좀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그 외에는 네. 책도 읽고 어허. 예능 유튜브도 보고 예능 재미나게 유튜브도 봤습니다. 보고. 자, 우리 허순규 위원장이 아까 이제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절절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녹색당 동지들 제발 예능 좀 봐라. 너무 심각한 현안에 막 과몰입이 돼 있어서 예능도 보고 여유를 좀 찾으라. 스포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정치도 바꿀 수 있다. 야, 그래. 네, 저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순규가 완벽한 정치인인데 모자란 게 유머 감각이거든요. 예능을 감상함으로써 추석 기간에 홍진경 선생님 유튜브도 재밌게 보고 뭐 또 관종 언니, 유재석, 기타 등등 네. 유명 유튜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허순규가 유머 감각을 탑재하는 순간 전국구 정치인이 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사실은 저도 매우 궁금하고 타 방송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출연해서 패널로 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지금 이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고 한동훈 이재명이 서로 못 잡아보고서 안달인 이 형국에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뜻이 맞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유일하게 뜻이 맞는 것 바로 지구당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 지금 예전에 이제 어른들은 2000년대 초반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던 막 차떼기 막 이럴 때 있었던 분들은 지구당 이러면 딱 감이 잡히겠지만 한 30대만 해도 그때 당시가 한 10살이거나 뭐 이 정도였던 그런 세대들만 해도 지구당이 뭐야?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구당 부활을 가지고 뭐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에 좋고 조금 뭐 오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정말 간절히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허순규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자, 지구당이 뭐냐?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당 일단 먼저 개념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지구. 여기서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닙니다. No Earth. 네. 그래서 지역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당은 지역구 당. 정당의 지역 조직을 말하는 거고 네. 정당법상으로는 현재 광역시도당, 네. 뭐 대구 국민의힘, 경북 녹색당의 하부 조직인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기초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네. 1962년에 정당법 제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지구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달성군 지구당, 안동예천 녹색당, 지구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어떤 기초 시군구 정당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정당법에 지구당이 있어야만 정당으로 인정되는. 그렇죠. 정당 조직에 다 그 지구당을 줄 수 필수요소였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않은 정당은 마치 정당으로 인정을 못 받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네, 근데 네. 모든 지역에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 뭐 창준이라든가 창립 단계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광역시도당 몇 개 이상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구당을 이제 다 필수 만들려고 요소는 하는 거죠. 아니고, 네, 네. 필수 요소는 아닌데 지역구 총선에 보통 후보를 다 내니까 거대 그렇죠. 정당들은. 지역구마다 후보를 다 네. 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구가 지구당이고 네, 지구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마다 있는 당의 하부 조직이 지구당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게 폐지되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차떼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어렴풋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걸 폐지하고 난 다음에 민주노동당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심판 제청하고 막 싸움이 있었어요. 법적인 다툼이. 근데 일단은 폐지가 왜 됐는지부터 살짝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그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유명했는데 그때 대선이 있었죠. 노무현 대 이해창. 그 대선 끝나고 불법 대선 정치자금 수사가 네. 큰 사회적 이슈가 돼요. 그때 이제 차떼기 사건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쪽에서 차로 막 불법 정치자금을 떼거지로 받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이 열망이 높아졌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근절해야 됐을까 했을 때 예. 요놈 지구당이 문제다. 이 어허. 지구당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은 지역의 토들한테 불법 정치자금 수수해야 되니까 요놈 지구당을 폐지해야 정치개혁이 되겠다 해서
2004년 3월에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없어지는데 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때 아주 당시에 수장파 정치인이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래서 이 법이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당의 기초조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군단이 실제로 정당 조직이 있어야 기능하고 하는 있어야 거고. 되니까. 그래서 2005년 3월에 2005년 8월 4월부로 정당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 지구당으로 있는 지역협의회, 당원협의회라고 그 기구 조직은 둘 수 있지만 사무실은 둘 수 없고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지금까지 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경북도당 밑에 안동 예천 지역협의회, 당원협의회라는 조직은 있는데 네. 그 협의회 사무실은 둘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 자체가 둘 수도 없다. 없고 네. 거기 지역당, 지구당에서 후원을 받는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게 현재의 정당법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차떼기라고 했을 때 이제 차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금을 실어가지고 주는데,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력 뭐 사업가가 됐든 뭐 장사하는 사람이 됐든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좀 똥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에게 이제 줄을 댈 때 그냥 맨입으로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가 안 되니까 정치 자금을 대줘야 되잖아요. 네. 돈을 주는데 그 창구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다 계좌 이체를 할 것이냐, 혹은 어디 손에다가 돈을 줄 것이냐. 근데 그게 내 지역의 지구당에 이제 돈을 갖다가 주는 그 이제 불법 자금을 가져가는 창구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 지구당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비판 때문에 이때 네. 없어진 이유가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당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그 지구당은 이제 지금 사무실도 못 둔다 그러고 돈도 모금 못 한다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건 이제 돈을 아예 못 받는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돈을 못 받으면은 조직이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애놓으니까 음성적으로 다 뒤로 어디서 또 받지 않겠냐. 없앤다고 해서 돈을 안 받겠냐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네. 불법 정치 자금을 근절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당원협의회가 다 있거든요.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국민의힘 대구 경북 전부죠. 거기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이 지구당 사무실 역할을 하고요. 현역 국회의원은 합법적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사무실에서 후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구당처럼 운영이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현역이 아닌 원외. 대구 경북의 뭐 민주당, 녹색당 같은 분들은 지역 당원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정당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해서 모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과 이 법의 괴리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당 폐지가 20년이 흘렀는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개선되었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랑 별개로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도를 열어주고 네. 뭐 국세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거는 부패 문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그대로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불법 정치 자금 근절의 입법 목적하고 현실은 다르게 움직여 왔다는 거고요.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생기면 음성적으로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시대는 지구당을 열어주고 네. 정치 자금을 양성화시키고 왜냐하면 사무실 두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말고 향후에 동창회 다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있죠.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모여서 뭐 토론하고 거기에 드는 경비를 지출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다른 일이다. 사회단체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당만 차별을 두느냐. 그래서 오히려 양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과거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술 먹지 말라. 그게 되겠습니까? 법을 어길 이게 수밖에 뭐 없는. 마약도 아니고 술은 좀 그래도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되지만은 일상적으로 먹는 술을 다 금주법을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오히려 음성적으로 그 술 마시는 거 관련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당과 정치자금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이거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려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없어졌을 때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게 말씀하신 대로 원외 인사가 많은 정당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제 기억에 민주노동당이 결국 없어지고 나서 음성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이거 지구당 이렇게 돈 못 받게 하고 저 지구당 폐지되고 나서 당협위원회 이런 데서 돈을 못 받게 하고 이거 법 진짜 위헌이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현역이 있는 당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후원금도 받고 사무실도 있고 잘 돌아가는데 원외 정당은 조직이 운영이 될 수가 없다. 돈을 못 모으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음성적으로 돈을 최소한의 재정은 있어야 되니까 받았다가 지금 기소돼가지고 처벌되게 생기고 이거 너무 차별적인 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벌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위헌법률 심판까지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이제 이거는 답이 없다. 이게 지구당이 존재하는 한 이 음성적 자금 문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심각한 우리 정치의 병폐라 가지고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가 7명이고 2명은 이제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그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금하고 이건 뭔 상관이냐. 어차피 지구당 없애도 똑같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를 해야지 지구당을 없앴다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차별적인 특히 이제 원외 정당들에 대한 어떤 차별 그리고 정치 신인들에 대한 차별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잘못됐다. 위헌. 이게 2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판결한 지가.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얘기가 맞나? 20년이 지났을 때 지구당이 생기면 불법 정치 자금 난리 나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나? 그건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네. 사회활동하면 불륜이 생긴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적절했다. 그 적절했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이 프레임 자체가 제가 이제 정치학도의 관점에서 이 너무 이 한국의 프레임이 좀 후진 게 뭐냐면 우리가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랑 강수영 변호사 모여서 뭔가를 해요. 그럼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부패가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정당이든 향후에든 뭐 동창이든 간에 사람이 모이고 밥을 먹으면 지출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뭐 정치가 무슨 뭐 마술입니까? 그 동네에서 정당이란 조직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럼 뭐 당원 모집도 하고 토론도 하려면은 공간도 들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 없이 그냥 다 규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반민주적인 발상이에요. 반민주적인 발상이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그 정당이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일당 독재라든가 조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랑 비슷한 가치를 지닌 정치 조직이 활성화되는 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조직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당 사무실을 둘 건가 말 건가는 정당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정당법에서 지구당이 폐지된 데가 2004년인데 지금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20년 동안 저희 우리나라의 당원들이 무려 16배가 증가했어요. 와. 2004년에 16만 명 당비 내는 당원이 근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52만 명.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은 정당을 통해서 나의 정치적 의사를 더 표출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당원들이 상시적으로 자기 당의 정책을 토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거는 정말 상식적인 것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정치자금법이 있잖아요. 그럼 술집 가서 사고 친다고 술집 다 없앱니까? 그런 얘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 정치 선진국 독일, 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동조직까지 있어요. 지구당이 시군단이잖아요. 읍면 동 단위로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구당이 없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당원 협의회가 있는데 사무실을 둘 수 없게 하는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니까 사실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라는 이 단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틀렸어요. 이미 지역의 어떤 위원회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고 지구당 비판에 대한 많은 논거들은 지구당과 상관없이 생겨야 되는 문제고 우리 정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